주소님이 TOC와 PLC와 TOC가 같은 의미인가요? 근데 뭐 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제품이 태어나서 죽을 폐기 때까지 이런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김지호님은 질문이 국내 비행기 제조 같은 대규모 제품의 제조가 부족한 편이라 MRO 서비스 공학 적용 사례가 적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IT 서비스에 대한 MRO 서비스 공학 적용하려면 어떤 분야가 조금 유력할까요? IT 부분에 대해서도 애프터 마켓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IoT라든가 대형 제조 업체들, 왜냐하면 생산 설비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체도 사실은 MRO 같은 걸 해야 됩니다. MRO를 안 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보면 그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서 쓰면 엄청난 손해가 되거든요. IT 중에서 세미컨덕터나 뭐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IT 회사들, 전자회사들 보면 거의 설비회사예요. 설비회사에서는 MRO를 써야 됩니다. IT 분야 중에서 통신시설 같은 부분도 MRO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MRO가 주로 항공기나 고가의 장비들,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을 썼어요. 이게 만약에 몇 분이라도 쓰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발전시설, 원자력 이런 데에서 이제 MRO를 많이 썼습니다. 질문들이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좀 MRO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처음 해가지고 좀 하신 분들이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주소님께서 제조 공장의 경우 서비스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RMA 하나 처리하는데 1, 2개월 걸리거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하신 MRO 개념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MRO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MRO 중에 신뢰성 메인터넌스라는 게 있어요. RMA라든가 뭐 IRS에서는 엄청나게 쓰죠. IRS는 이제 국방이나 이런 데는 많이 쓰는데 이제 민간 쪽에서는 요즘에는 민간 쪽에서도 많이 외국 회사들은 많이 씁니다. 이게 제조 공장에서 이제 갑자기 제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품질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랬을 때 그걸 예측하고 그걸 미리 그런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 말하는 최첨단형 MRO가 되겠죠. MRO가 오래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신의 MRO는 구조화되고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고 이런 쪽으로 MRO가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을 굉장히 줄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조 공장 같은 데서 1, 2개월 동안에 그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리드 타임을 엄청나게 줄인다 그러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그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냐면 세이프티입니다. 안전. 요즘에 MRO 부분들이 정비나 이런 거, 항공기에서는 MRO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더 이상 신뢰성이나 이런 걸 많이 줄였는데 안전 같은 것들, 요즘에는 인간의 실수 같은 것도 MRO 같은 데는 캐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전투기 TOC 같은 데에도 엔진이나 이런데 새로운 MRO 패러다임을 썼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지금 이제 유지보수나 이런 거가 패러다임이 되게 기초가 뭐냐면 시간의 함수예요. 내가 이 엔진이나 이 부품을 설계해서는 10시간 썼기 때문에 100시간 썼다. 100시간 썼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해야 된다. 요즘에 새로 나온 패러다임은 뭐냐면 살살 150시간 쓴 거와 막 쓴 30시간 쓴 거. 그래서 그거랑 다르게 계산해야 된다. 더 정교하게 계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새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엔진을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살살 쓰겠죠. 그렇지만
뭐 군용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막 쓸 수도 있거든요. 험한데 뭐 비 올 때도 오고 뭐 그랬을 때 스트레스가 다르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계산해 주는 생산에서 생산도 뭐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생산 시설을 많이 스트레스를 준 거면 많이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측할 때에는 그런 그 파라미터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뭐 좀 어드밴스 때 보면은 이제 그 서비스 보험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그 MRO에서 서비스 보험이라는 거가 이겁니다. 내가 의자 같은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의자에서 각 부품을 치명도를 따르는 거죠. 의자에서 여러분들이 의자를 사용할 때 의자의 기능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가 뭐겠습니까? 뭐냐면 네 개 다리입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의자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명도가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의자 중에 약간 이렇게 손잡이나 이렇게 장식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치명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터빈이나 이런 거에 어떤 거는 치명도가 굉장히 높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치명도가 굉장히 낮은 부품이 있습니다. 치명도가 낮은 부품은 치명도가 높은 부분을 따르게 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치명도가 낮은데도 빈도수가 높은 것도 있고 치명도가 높은데 빈도수가 낮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해서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거로다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 경험으로다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MRO 중에 이제 형상 관리나 이력 관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항공기가 굉장히 좀 어떤 때는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고참들이 이렇게 고쳐놓고 자기가 기록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리 그 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 고참들은 딱 와서 그냥 고쳐놓고 자기가 고쳐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을 안 오면 이게 어제 뭐 한 달 전에 교체가 된 건지 10달 전에 교체가 된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록이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MRO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이 약하거든요. 이거 고친 다음에 내가 몇 월 며칠 고쳤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하는데 여러분들 개념 중에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MRO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의 신뢰성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일 체인지예요. 근데 오일 체인지를 그 매뉴얼에 보면 몇 개월마다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읽어보시지 않겠지만, 그리고 뭐 장거리를 뛰면 몇 킬로 만에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기록을 해갖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자동차를 팔 때 그 이력한 거 있잖아요. 오일 체인지를 언제 어디서 뭘 했다라는 거 히스토리가 있는 차가 고가로 팔릴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MRO라는 거의 가장 큰 패러다임은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그 기록이 KLM도 히스토리 관리지 않습니까? ERP는 히스토리 관리를, 이력 관리를 잘 안 해요. MRO가 PLM 분야에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에셋 매니지먼트도 사실 이력 관리지 않습니까? 에셋 매니지먼트가. 근데 에셋에 그거는 목록이지 사실은 그 PLM, 요즘엔 이제 PLM에다가 패러다임 같은 걸 많이 갖다 써요. 그 에셋 매니지먼트도. 에셋 매니지먼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IBM이 샀죠.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을 MRO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IBM이 그 MRO 솔루션을 산 다음에 IT MRO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IT 부분의 MRO가 그 IBM의 주로 타겟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질문 여기까지. 너무 좀 생소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좀 적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질문을 더 하실 분은 제가 페이스북에 토크 IT나 아니면은 CNG 방송의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